네, 안녕하십니까. 랜드스타에셋의 조찬호 이사입니다. 네, 오늘은 특별히 우리 이호정 부장님과 함께 뭐 좀 진중 토크 이렇게 좀 다시 두 번째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부장님, 이제 12월이 됐어요. 근데 네. 또 정부에서 이제 기사가 하나 나왔지 않겠어요? 네. 오늘 기사 보니까 전세 공급 대책에 11조 원을 쏟아붓겠다. 네, 뭐 상가 매입하는데 뭐 쓰거나 그렇죠. 그렇죠? 빈집 매입에 쓰거나 아니면 네. 지금 빌라 이제 양생을 하지 않습니까? 네, 단독주택 네, 네, 이렇게 철거한 다음에 빌라를 지을 때 음, 건축주들이 이제 짓기도 전에 LH한테 양도양수 매매 계약을 맺고 이제 그거에 이제 그걸 이제 매입 임대주택으로 네. 쓰는 자금으로 활용하겠다라는 뉴스 아니겠습니까? 뭐 시작이 됐겠고 뭐 어차피 내년 그렇죠. 예산에도 반영이 돼 있을 테지만 하겠다는 의지가 확고한 강력하죠. 겁니다. 네. 네, 우선 확고하다고 저는 판단하고요. 근데 그 네. 말씀 들으셨습니까? 어떤? 그때 뉴스에서 저희 부동산으로 간다 해서도 얘기했지만 그 김현미 장관께서 그 매입 임대주택의 어떤 표준을 찾아서 이제 대조동에 가셨잖아요. 네. 가셔서 이 집은 한 6억 정도 네. 매수를 하겠다. 네. LH가 이런 정도의 3룸 규모의 집을 6억에 매수를 하시겠다고 했고 그게 기준이냐? 그럼 6억을 뭐 초과하는 임대주택 뭐 매입 금액은 없는 거냐라고 했을 때 아니죠. 평균이 6억이란 얘기고 네. 이건 저희 집의 평균이 6억이란 얘기고 그렇죠. 이제는 뭐 LH가 어떤 감정을 하느냐에 따라서 더 많은 금액으로 매입할 수도 있고 더 입지에 따라서 적은 금액으로 매입을 할 수 있다고 했을 때 그 다세대잖아요. 네. 우선은 지금 네. 얘기하고 있는 정부의 임대주택 표준은 다세대인데 다세대 가격의 표준을 이제 LH가 정하고 네. 그거에 맞춰서 임대가를 저렴하게 놓겠다라고 하는 게 음. 저는 좀 일면으로 좀 이렇게 불안하게 들리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네. 시세를 기준 시세가 없잖아요. 다세대는 그렇죠. 그렇죠. 기준 시가가 없는데 제가 우려스러운 건 LH가 매입 임대주택을 건드리면서 다세대에 대한 평방미터당의 기준 시가를 또 제시하는 게 아닌가. 네. 네, 그래서 높은 매입 임대를 하게 되면 저희 입장에서는 뭐 빌라가 이 동네는 3, 4억밖에 안 했었는데 갑자기 LH가 산 가격은 막 6억, 7억 이렇게 돼버리면 그렇죠. 이제 그 평가 금액이 좀 낮았던 거는 또 급격하게 올라가게 될 거고요. 사실 그거의 모든 걸 부채질하는 거는 전세가 상승인 것 같아요. 네. 예. 이게 또 다른 이제 좀 갭투자 수요를 또 양산을 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니까 예. 그러면 전체적인 다세대 주택의 음. 비율 자체가 임대주택 비율이 또 늘어나다 보니까 그렇죠. 자가 보유율이 떨어질 그렇죠. 거고. 그렇죠. 예. 정말 우려의 목소리가 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이제 다세대를 건드리겠다는 네. 본격적인 움직임이 시작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수순을 밟아 나가는 것 같아요. 이제 아파트 시장을 잡다가 이제 다세대로 지금 넘어오는. 그렇죠. 내년에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까? 네. 참 걱정 반, 우려 반. 그래서 오늘은 밝은 말씀을 좀 드리자고 네네네. 했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자, 지금 다세대가 멸실이 예고가 돼 있고 저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상황에서 봤을 때 저도 개인적인 유튜브로 이제 전해드리긴 했지만 이 상황이 점점 지속되고 기조가 꺾이지 않는다고 하면 과연 세입자가 갑일까 이 집주인이 갑일까라는 걸 예측을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갑이고요. 아니 그런 얘기 밝게 얘기해야 되는데. 네, 밝게 말씀하셔야죠. 근데 하여튼 최종적으로 이게 사실 근데 주택 임대 시장을 놓고 볼 때 뭐 피해자라는 표현은 이제 맞지는 않는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면은 임대인도 피해 보는 부분은 있고 제일 큰 피해랄까 뭐 그런 부담의 증가는 사실 결국은 세입자들이겠죠. 그렇죠. 네. 그래서 결국엔 집주인이 갑이다. 뭐 그렇게 따지자면 그럴 수 있어요. 그렇죠. 네. 지금은 버티고 있는 거고. 네. 네. 시장 분위기가 저희도 현장을 가봤지만 시장 분위기 자체가 부동산의 다세대 매물 자체 급감을 했고요. 네. 해당 뭐 재개발 들어간다고 소문났던 지역은 동의서 걷었던 사람들끼리 안 팔려고 하는 기조가 있고 심지어 뭐 중화동이나 면목동 같은 데 저도 한번 가봤는데 한 명도 안 팝니다. 네. 매물이 하나도 안 올라와 있어요. 맞아요. 팔고자 했던 사람이 매매 계약 체결 앞두고 계약금을 그냥 드릴 테니까 네. 좀 죄송하지만 이 계약은 철회하겠다라고 하는 사례도 제가 상담 받으면서 네. 있었고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가 그래서 저도 이번에 이제 이사님하고 어떤 말씀을 나눌까라고 생각했을 때 좀 재밌는 뉴스를 좀 했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얼마 전에 공공재개발
공모가 끝났습니다. 네네. 공모가 끝나서 70군데가 서울 시내에서 이제 신청을 했지 않습니까? 제가 리스트업을 이제 네, 보여드리긴 네. 했는데 뉴스 보시면 다 나오잖아요. 그렇죠. 자, 이거 저희가 이제 간과하고 있는 것도 있을 거고 음. 그다음에 저희가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거고 한데 개인적으로 여쭤보고 싶어가지고 네. 이사님 이거 3.5대 1의 경쟁률입니다. 20군데를 그렇죠. 지정한다고 했기 때문에 네, 맞아요. 이 중에서 이사님께서 유력하다고 보이시는 데가 좀 있으신가요? 저는요. 일단은 이게 시범 사업이고 네. 첫 스타트니까 아마 모두가 좀 주목할 만한 핵심 지역의 한 군데 이상 정도는 무조건 할 것 같아요. 핵심 지역이라면. 뭐 마용성 중에 네. 한 뭐 몇 군데 일단은 수익성 문제가 좀 남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할 것 같은데 원효로 일가나 청파 일가 중에서 한 군데는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정부에서. 상징적으로. 네. 정부의 의견은 그럴 것 같고. 청파동 일가는 네. 눈여겨 볼만하고 원효로도 마찬가지로 네. 용산 내에서는 충분히 검토가 가능한 지역이다. 그렇죠. 두 군데 지역이 역시나 한남 1구역처럼 사업성이 사실 이 지역이 아파트로 변화가 됐을 때 아파트 가치를 보면 상당할 텐데. 진짜 엄청날 겁니다. 예. 그래서 사실 뭐 여기도 동의를 안 하시는 분들도 꽤 있겠지만 외부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개발에 대한 목마름이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중에 하나는 일단은 정부에서 하고 싶어 할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을 해보시고 부장님은 어떠세요? 저는 이게 좀 헷갈려요. 음. 지금 보니까 천호동, 뭐 고덕, 강북, 번동, 뭐 신설, 답심리 엄청 많거든요. 그쵸. 70군데니까. 맞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약간 이렇게 좀 꼬아서 생각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중에 짬뽕돼 있어요. 네. 이게 공공 재개발은 2만 세대를 지금 음. 예측을 하고 있는 거고 공공 재건축은 5만 세대나 지금 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 이외에 다른 개발도 지금 다 예정이 돼 있는데 이 사업지를 제가 지도상으로 다 봤거든요. 이게 재개발 사업지가 아닌 데가 있습니다. 재개발이 안 되는 사업지들이 섞여 있어요. 근데 주민들은 동의를 했으니까 우선 접수를 받은 것 같고요. 그러려면 이게 제가 무슨 말씀드리는 거냐면 재개발을 접수를 했다고 해도 당신네 사업지는 당신이 지금 살고 계시는 동네는 재개발 사업지가 아닙니다라고 탈락할 가능성이 있는 데가 몇 군데 보여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보면은 사실 신청서는 70군데가 들어왔지만 여기에 조합원들의 의견이 다른 데가 너무 많아요. 네, 10%밖에 안 들어간 지역도 있어요. 나머지 90%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은 상태 일단 접수를 한 거예요. 네. 그럼 이 중에서 많은 지역들이 아마 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봤을 때 지금 겹치는 게 많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양평동, 당산동 뭐 이런 쪽은 대림동 마찬가지 이런 네. 쪽은 공공 재개발이 들어가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일차적으로. 네. 왜 그러냐면 준공업 지역의 주택 공급 방안도 나와 있습니다. 그쵸. 따로. 나와 네, 있죠. 준공업 월달에 지역. 발표가 됐죠. 예를 들어서 뭐 네. 가산동, 그쵸, 쥐벨리 인근에 지금 용역 나가 있다라고도 하고, 네. 뭐 대림동 일대 옛날 구로공단 일대의 빈 땅들을 갖다가 지금은 도시재생 사업 들어가 있는 해당지는 뺀다고 했으니까. 그렇죠. 나머지 지역에 대한 주택 공급은 다시 재추진을 할 건데 그거 이사님도 아시겠지만 그 공모 일정이 따로 잡혀 있습니다. 그렇죠. 네. 지금 사실 정책이 중복되는 데가 많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중공업 지역은 지구 단위 계획으로 또 다시 묶여 있죠. 편성을 네. 해서 추가 편입하려고 지금 진행하는 데도 네. 있거든요. 그리고 거기는 네. 준공업 지역 공모 그렇죠. 일정에 들어가야지 맞다고 저는 보는데 그렇죠. 지금 막 들어가 있어요. 네. 영등포구 보면 거의 대부분 다 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70개가 진짜 온전한 70개는 아닐 거예요. 아닐 것 같아요. 많이 걸러질 것 같아요. 그래서 추리다 보면 네. 한 3, 40군데 정도로 추격이 되는 것처럼 저는 음. 보이거든요. 지금으로서 어떤 투자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한테는 첫 번째는 안정성이잖아요. 그렇죠. 안정성이기 때문에 정부가 안 줄 수도 있는 것들은 최대한 좀 지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안 줄 수도 있는 거 예외 조항을 둬서 네. 줄 수 있는 거를 컨택을 하지 마라. 음. 안 줄 수도 있다라는 가정하에는 손을 안 대셨으면 좋겠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재개발 대상지로 들어가셨으면 좋겠고 재개발 대상지라는 게 앞서 이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첫 번째는 저는 도로의 정비 여건이라고 봅니다. 재개발이 돼야만 하는 지역은 결국에는 화재에 취약한 지역이라든가 네. 우선은 지금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어떤 기반 시설, 뭐 상하수도의 지금 설비 여건이 굉장히 열악하다든가 네. 전기선이나 인터넷선 혹은 도시가스가 아직도 깔려 있지 않은 지역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지역을
나라가 기반 시설을 확충해주면서 도로도 확보를 하고 그다음에 많은 주택, 깨끗한 주택을 신규로 공급하면서 너도 좋고 나도 좋은 사업이 재개발이기 때문에 그렇죠. 보상을 다 해준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데는 100% 우리가 안심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니까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는 그래서 주목하고 있는 데가 저도 뭐 별반 다르진 않습니다. 네. 지금 용산, 네. 용산이고 청파동 같은 경우는 뭐 청파동 1가만 추진했다가 2가까지 동의서 다 거둬서 냈다. 네. 그러니까 또 2가에도 매물이 또 급감을 했고 웃긴 게 원효로 1가랑 효창동 바로 옆에 붙어 있는데 행정구역이 6m 도로 하나로 잘려 있잖아요. 네. 근데 원효로 1가는 매물이 하나도 없고 효창동은 매물이 좀 나와 있긴 맞아요. 하지만 그것도 지금 약간씩 반등하고 있는 상황이고 행정구역으로 자를까요? 아니면은 뭐 어떻게 이걸 추진할 거라고 좀 예측을 하세요? 뭐 사실 노도도 좀 중요할 거는 같고요. 뭐 행정구역으로 자르자면 뭐 큰 도로가 또 끼고 있는 데도 네. 있을 거니까 네. 뭐 행정구역으로 자르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전체 뭐 용산구라는 행정구역 내에서 어디랄 거 없이 전체적으로 지금 막 개발이 될 것 같은 기대감 때문에 막 그런 상황인데 저도 그래서 첫 번째로 행정구역 네. 상황에는 이제 용산구가 가장 좀 주목을 받아야 되고 네. 받고 있고 현재 그렇죠. 그리고 이 뭐 세계에서 뭐 5손가락 안에 들어가는 규모의 공원이 2027년에 뭐 개장을 앞두고 있고 GTX 노선 들어가는 역사가 2개가 있고 네. 그것도 더블 역세권 세계 축이라고 하는 더블 역세권 들어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플랫폼을 가진 서울역이 있고 용산이라는 데는 당연한데 그 이외 지역은 또 검토하실 만한 데가 좀 있으세요? 용산 말고요. 글쎄요. 부장님은 어떠세요? 당연히 지금 뉴타운이 지정돼 있다 해제된 구역들. 근데 그 중에서도 중심은 이제 마포 쪽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마포랑 이제 성동구는 요새 또 얘기가 좀 안 나옵니다. 성수동 같은 데는 또 그렇죠? 성수동은 원체 그 전략정비구역을 둘러싸고 지금 이렇게 좀 잡음이 많죠. 이견과 네. 우리는 옛날에 50층 받았는데 서울시 35층 왜 안 해줘 네. 그런 문제들 때문에 좀 표류하고 있다는 표현이 맞는 것 같고요. 성수동도 제가 이거 5월 6일 날짜에는 준공업 지역 이제 그 유휴 정비라든가 공장 이전 부지 활용 대책이 나와 있었는데 그런 부분에 여러 군데 지금 용역을 다 LH가 지금 조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성수동만 유독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죠. 쉽지 않아요. 성수동은 쉽지 않고 하여튼 앞서 말씀드린 정부는 이제 시범사업 대상지를 좋은 핵심 지역에다 해놔야 네. 불안해서 이거 봐라. 용산에 이렇게 했다. 뭐 아니면 마포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제 당신들도 따라오십시오. 네. 이렇게 하면 보여주려고 얼마만큼 비싸지고 좋아지다. 네. 네. 그쵸. 하면 이 정도로 뜨거워진다. 성과를 이렇게 냈다. 네. 공공재개발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다. 이거를 보여주고 싶은 게 그래서 입지가 중요하다는 말씀일 것 같고 네. 사실은 용산이 안 된다면 마포가 안 된다면 흑석에다가 좀 침을 흘리지 않을까. 아. 네. 어차피 입지 다 좋은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좋은 하죠. 위치에다가 어떻게든 하나는 해보려고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이거는 네. 좀 조금 이제 부정적으로 보자면 돈이 안 되는 데는 최후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죠. 예, 돈이 안 그러니까 되는데. 예. 하려는 의지들은 오히려 그 외곽 지역에 있는 조합원들이 더 높을 거예요. 왜냐면 내가 내놔야 되는 뭐 수익도 좀 입지 좋은 데보다는 좀 덜 할 거고 사실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누구나 갖고 있는 거니까. 근데 하여튼 이제 수익성이 많이 나온 데를 먼저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LH도 돈을 벌고 네. 우리도 어느 정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그렇죠. 지역. 그렇죠. 그래서 LH가 사업비는 다 지금 짜여져 있을 텐데 만약에 뭐 1조 원이 들어간다. 근데 해당 사업지 한 군데에 뭐 1,000억 원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1,000억 원 투자해서 한 3,000억 원을 벌고 싶은 마음이 있을 거지. 그렇죠. 1,000억을 똑같이 투자해서 어차피 공사비는 똑같으니까 똑같은 공사비 투자해가지고 1,000억, 1,200억 남는 데는 안 들어갈 거라는 얘기죠. 그렇죠. 수익성하고 그리고 상징성. 상징성이겠죠. 네, 네. 네, 그러려면 우선은 이제 공공재개발 1호 사업지 어디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정비 사업이라는 게 어쨌든 예정은 돼 있고 이거 저도 뉴스가 언제 나올까봐 불안해요. 왜냐하면 이게 집이 없으신 분들이 관심을 가지실 수도 있고 집을 가진 사람들은 추가로 어떤 집을 더 취득해서 이 수익을 보고자 관심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게 3월 달이라고 고지는 해놨지만 네. 기존 정비구역은 어차피 돈 뭐 1, 2억 가지고 있어서는 들어갈 수가 없는 거니까 그렇죠. 그 정도 금액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해당 대상지는 굉장히 많게 지금 퍼뜨려 넣어놓고 맞아요. 선정하는 기준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발표를 안 했으니까
그래서 언제 뉴스가 나올지 상당히 불안불안한데. 그래서 사실은 우려스러운 거는 공공재개발에 뭐 접수를 했다, 동의서를 받았다 해가지고 무조건 다 되는 건 아니니까 이제 투자하시는 분들이 내가 투자할 만한 지역을 선정할 때 그것만 가지고 얘는 무조건 될 거라고 생각하시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네. 거예요. 근데 계획이라는 게 네. 21년 발표, 22년 발표, 23년까지 지금 순차적인 발표 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죠. 그 예산은 이제 앞으로 계속 책정을 할 것 같고 정부가 어떤 변화 없이 진행된다라는 가정 하에 이렇게 됐을 때는 저는 이게 집을 아직까지 못 가지신 분들 항상 저는 그거를 준비를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런 소액으로도 이런 데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이 언제까지 좀 존재를 할까? 네, 그런 것도 좀 글쎄요. 지금 하여튼 좀 정말 무서울 정도로 전세가가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전세가의 상승은 또 가격 상승을 불러올 거고 정말 나는 내 집 마련의 타이밍을 더 놓칠 수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은 지금 규제 때문에 사실 관망하시는 분들이 많은 게 내년에 가면 과연 급매물들이 쏟아질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전혀 그런 분위기는 아니랍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때문에 네. 지금 매입 시기를 관망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년에 분명히 상반기에 급매물이 쏟아질 거고 나는 저렴하게 집을 사고 싶다. 지켜보자. 두고 보자. 그런 기조를 갖고 계신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시장 분위기는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내 집 마련의 계획을 가지신다면 지금부터 알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왜 2000년대 초반에 한창 성행했던 뉴타운 사업이 이제 도시 재생으로 선회하면서 이제 지정 해제가 됐던 노후주택가 이런 데들은 어떤 형태든 반드시 개발은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안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공공 재개발을 하든 재건축을 하든 뭐 가로주택을 하든 아니면은 뭐 소규모 정비 사업을 하든 어떤 형태로 개발은 해야 되니까. 왜냐면 서울시의 도심지 노후도가 증가하고 있고 그렇게 보면은 지역을 딱 보시면은 아 여기는 언제든 어떻게든 개발이 될 것 같은 그런 판단을 서실 것 같아요. 그런 데는 진짜 다 대상지가 될 수가 있으니까 인증 활동을 하셔서 대상지를 꼽아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저도 이거 없으신 분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돈도 몇 푼 없는데 무슨 재개발 사업이냐, 그냥 그 대안이 없어서 지금 전전긍긍하시는 분들한테는 이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거든요. 이 해당 사업지 저희가 70군데를 보여드렸잖아요. 네. 어쨌든 간에 정부가 손을 대주지 않더라도 누군가는 나서서 재개발이건 재건축이건 추진을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 지역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지역에 막연하게 우리가 뭐 이런 데가 되겠어? 라고 하면서 손을 놓고 계시는 것보다 이런 의지에 동참을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더 커요. 저는 가시권에 다들 이제 궁금해하시는 게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저희가 재밌는 유튜브를 네. 재밌다기보다는 좀 이렇게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이런 가시권에 들어왔고 이런 재개발지에 들어가려면 네. 우리가 어느 정도 금액부터 시작이 가능할지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글쎄요. 뭐 저희가 진짜 서울 내 재개발이라 그러면 지금은 서울에 그냥 새 아파트 지어지면 10억이라고 봤을 때 최하잖아요. 그게 이게 행정구역상 서울이라 그러면 신축 아파트가 들어섰다고 했을 때 동 뭐 개수라든가 세대 규모라든가 이런 거 따질 거 없이 그냥 저는 그냥 10억이라고 보거든요. 10억짜리 집을 취득하려면 저희가 지금 어떤 개발지라도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저는 최소 마진이 정말로 이렇게 말씀드리면 또 오해하실 수도 있거든요. 저는 2, 3천만 원 가지고도 시작이 가능하다고 봐요. 가능하다고 봐요. 예, 저도 임장 많이 가봤고요. 이거 하시라는 얘기 아닌데 전세가가 다 따라붙어 가지고 1,000만 원 이하짜리 투자처도 있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지금요 무갭 투자도 있어요. 네, 무갭도 있습니다. 네. 네. 등기부만 있으면 소유까지 할 수 있는 집들도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정말 지금은 왜 1차적으로 전세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 전세가 폭등 그 다음 플랜은 매매가의 상승이에요. 네. 그러면은 매매가를 밀어 올리기 직전 타이밍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은 지금이면은 아주 소액으로 집을 잡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개발 대상지란 말이죠. 네. 제가 알기로는. 그냥 개발이 들어갈 것 같은 동의도 어느 정도 하고 아니면 그게 아니면 정부에서 작정하고 그냥 여기는 할 것 같다. 그렇죠. 네. 이런 지역들에 네. 이렇게 포기를 하지 마셨으면 좋겠다는 거죠.
1,000만 원, 2,0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재개발 투자냐? 네. 라고 얘기를 하시면은 그 순간에는 그냥 아웃이에요. 저희는 머릿속에 스위치를 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 무슨 희망이 있고 무슨 뭐 1,000만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이제? 물론 이제 뭐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 그런 데가 이제 말씀하시는 소액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요. 뭐 사실 용산 같은 데 사실 힘들잖아요. 그 금액으로는. 아니, 이게 어림도 없죠. 예, 그러니까 이제 전세가 비율이 낮아서도 그런 것 같아요. 네. 보면은 뭐 용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가격이 비싸고 다른 지역은 싸냐 그게 아니라 뭐 집값은 비슷한 수준인데 전세가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용산 같은 데는 진짜 한 2억 정도 이상은 있어야지 투자가 가능할 것 같고. 확실히 구릉지 쪽이 그런 예, 전세가 비율이 확실히 낮습니다. 그렇죠. 구릉지 그리고 쪽. 학군이 네, 약해서 학군이 용산은. 약하고. 네. 그리고 이제 뭐 마포 같은 데도 보니까 가격은 상당히 상회하고 있는데 이제 뭐 전세가가 또 말씀하신 구릉지 같은 데는 약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데도 한 2억 정도 투자는 들어가야 웬만한 좀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데가 들어갈 수 지금 있는데 용산은 3억을 상회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투자금 그렇죠. 자체가. 매가가 워낙에 팔고자 하는 사람이 적어지다 보니까 계속 올라가고 있고 경쟁 이제 전세가가 못 따라가니까 못 따라가죠. 매매가가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 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하여튼 2, 3년 투자 충분히 가능하죠. 말씀드린 대로 전세가 비율이 높은 곳. 그러니까 3년 정도 저희가 길게 볼 것도 아니고 공공 재개발은 지금 단기적으로 1년, 2년, 3년 차까지 계속해서 추가 공모를 하든 추가 지정을 해서 정비구역을 넓혀가겠다는 계획하에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이런 내용을 아셨으면 좋겠는 거죠. 그렇죠. 1차적으로 지금 집 가격은 우리가 일반적인 매매를 할 수 없는 시장이 돼버렸고 네. 오늘도 이제 어떤 상담을 제가 했지만 어떤 사람 입장에서는 전세를 끼고 있는 죄로 집을 팔아서 돈으로 바꾸고 싶어도 못 바꿔요. 네. 그러니까 매도도 안 되고 매수는 넘사벽인 시장에 저희가 재개발을 노리는 수밖에는 앞으로 서울 안에 입성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은 저는 하거든요. 지금은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재개발 시장인 것 같아요. 네. 뭐 일단은 여전히 뭐 재건축은 규제를 묻고 있고 하니까 또 일단은 도시 재생에서 어떻게 보면은 성공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실패입니다. 네, 그렇죠. 성공이 아니라. 네, 네. 그러니까 돈만 썼죠. 네. 그러면은 그런 사이에 주택 공급량은 현저하게 줄어들었고 주택 공급이 딸리 부족하니까 수요는 넘쳐나는데 이런 혼란의 사태가 됐잖아요. 그 이제부터라도 사실은 뭐 호텔 개조하고 해서 공공임대를 늘릴 게 아니라 그런 공공 임대 11만 4천 호 이렇게 공급을 늘리는 쪽으로 11조를 쓰실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정말 안정적으로 공급이 되게끔 이제 지금부터라도 좀 정책을 내놔야 되는데 그거의 선두주자가 지금은 재개발거든요. 네. 재개발을 하지 않으면 임대주택에 대한 공급도 없으니까. 그렇죠. 네. 서둘러서 지금 하려고 그러는 상황인데 다들 이런 정보가 필요하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상담 신청을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그런 지역들 분석은 또 저희 자료들을 다 가지고 있으니까 얼마든지 말씀드릴 준비가 돼 있고요. 뭐 이사님께서도 용산을 주목해라라고 말씀하셨고 저도 용산이 좋다라고 말씀드렸지만 항상 이름에 자본금의 한계가 그렇죠. 있기 때문에 그런 소액 투자 하시는 분들이 나는 뭐 3천에서 5천밖에 없는데 이걸 뭘 해?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엄청 큰 돈입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전세값이 높은 것은 진입이 가능하다. 그렇게 보면은 뭐 서초라든가 아니면 송파라든가 뭐 강동 같은 데 이런 데 얼마든지 가능할 수 있거든요. 제가 이거 아까 전에 여기 재개발 공모한데 중에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신월 7동이라고 있습니다. 신월 7동 2구역, 1구역 두 군데 다 신청을 했는데 입지 안 좋습니다. 그 가장 가까운 역이 신정역인가 신정역인가 그렇고 걸어서 신정역까지 가려면 30분 가까이 걸어야 되는 지역이에요. 그러면 1차적으로 봤을 때 제가 이거는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나 같으면 사업하기 좀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저 같으면은. 왜냐하면 역세권도 아니고 이쪽에 아파트 공급을 했을 때 비싼 분양가를 받기도 약간 좀 애매한 지역이니까. 근데 이쪽에 주민들 동의는 제가 볼 때 거의 한 80%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개발에 대한 열망이 강한 거죠. 근데 여기는 재건축 사업지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임장을 가봤거든요. 투자를 얼마 정도 하면 이 집을 살 수 있겠습니까 했더니 1,500만 원짜리도 있었습니다. 1,000만 원에서 1,500만 원. 그러면 그때부터는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 집을 갖고 있었을 때 개발 속도가 어떻게 될 거고 재건축 사업이 됐을 때 나는 입주권이 확보가 돼 있느냐 나는 어떻게 대처해야 되느냐.
이거를 상담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맞아요. 예, 이거를 상담을 하시라고 그러는 거지. 이 돈을 가지고 이거 뭐 어디 개발해야 됩니까? 어디에 투자해야 됩니까? 이거를 상담하시라는 게 아닙니다. 맞춤형으로 우리가 뭔가를 소유를 하고 있어야지 개발이 되더라 떡이라도 나오는 거고 진짜로 뭐라도 우리가 발전이 있는 거지. 그렇죠. 그냥 이런 데 있으면 있지 뭐 어떻게 하라고요. 뭐 이렇게 되어버리면서는 지금 무주택자분들은 특히나 저는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요. 진짜. 예. 맞아요. 저도 상담하다 보면 그렇게 갈피를 못 잡고 고민만 많으신 분들이 많고 네. 또 집을 안 사보신 분들은 진짜 고민만 네. 많이 하세요. 결정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전세가가 추월했는데 전세 사는 사람이 갑자기 방을 뺀다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런 걱정들도 많이 하시고 시장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지금. 그렇죠. 어떻게 보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아니 전세금을 내가 마련을 해서 빼줘야 되는 상황이 절대 아니거든요. 네. 지금 집이 모자라서 난리. 그렇죠. 충분히 다음 세입자를 그러면 세가 잘 빠질 만한 지역으로도 선정하시면 되는 거고. 그리고 집 규모도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죠. 그 동네의 어떤 사람들 유동 인구의 수라든가 아니면 그 동네에 뭐 학군을 보고 오는 사람들이 많은지 이런 사람 인구 조사 같은 것도 일반적으로 좀 필요할 것 같고. 네. 네. 그래서 우선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모든 진행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을 때 저희가 좀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으로 제가 그래서 궁금해서 이사님한테 네. 여쭤봤던 겁니다. 이 중에 하여튼 이런 지역들이 다 어떤 형태로든 공공 재개발이 되든 아니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재건축이 되든 재개발이 되든 가로주택이 되든 할 만한 지역들 대상지잖아요. 네. 뭐 일단은 개발을 안 시켜줬으니까 네. 네, 도시 재생이라는 이름 하에 정말 이렇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할 만한 지역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선. 어떤 형태로든 개발을 할 지역이니까 네. 다 유심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매물이 없으니까 뭐 지금.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될 만한 지역이 있으면 음. 선점을 좀 하셔서 제발 좀. 지금이 참 중요한 시기인 것 같아요. 네. 하여튼 정말 시장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데 대폭락은 없을 거니까. 저는 폭풍 전야합니다. 지금. 네. 언제 뉴스가 터지면 우리가 지금 가진 자금으로 매수할 수 있는 지역 두세 군데가 한꺼번에 날아가 버릴 수도 있거든요. 기회를 또 놓치는 거잖아요. 하여튼 상담들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마무리 좀 해주십시오. 예. 일단은 계속적으로 이제 부동산 뉴스가 나올 때마다 이제 앞으로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좀 뉴스를 봤으면 좋겠어요. 가지고 네. 있는 사람이 기대하는 마음으로 보겠지만 이게 그냥 우리 옆 동네인데 재개발 동의서 들어갔대요. 나는 여기 전세 살고 있고 월세 살고 있는데. 네. 그러면 저도 옛날에 마천동에 한번 살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옥탑방에서 정말로 없이 찌질하게 살면서 20대 초중반에 이 월세 30만 원이 없어가지고 진짜 배달일하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는데 그 동네가 재개발된다고 했을 때 만감이 교차했어요. 그렇죠. 예, 그 동네 재개발돼서 거기 집을 가지고 있던 쌀집 아저씨도 아파트 한 채를 받으시고 제 옆집에 살던 개똥이네 그 12평짜리 다세대 주택도 입주권이 나오고 하니까 그 동네 지금 가보면 제가 옛날에 가봤던 동네랑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역변을 할 거고 그렇죠. 저는 뭐 나름대로 또 성공을 해서 이 자리에 있지만 그분들은 그렇게 힘들게 살던 사람들이 하루아침에 인생 역전하는 거 보고 뭐 이렇게 머뭇거릴 시간은 지금 우리한테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거든요. 뭐 부동산은 발품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뭐 정보 발품도 필요하신 것 같아요. 정보 발품이 가장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여튼 요새는 유튜브들 많이 보시는 것 같은데 유튜브도 정말 좋은 정보 취득 수단인 것 같고 이렇게 전문가들 찾아서 상담해보는 것도 정말 좋은 것 같고. 근데 저는 진짜로 개별 상담이 되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희가 짧은 시간 내에 어디가 좋다라고 찝어드리면 좀 저희가 꼭 진짜 뭐 투기꾼 같잖아요. 네네네. 그런데 이거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100인 100색이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춤형 투자라든가 어떻게 자금을 활용해서 주택이라는 건 필수제니까 그쵸. 어떻게 운영을 하고 취득을 하셔야 되는지는 꼭 맞춤형 상담을 한 번쯤은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여튼 우리가 긴 시간 이렇게 뭐 토론 비슷하게 얘기를 했는데 그때는 뭐 우리의 바람은 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국민들의 정말 안정적인 뭐 투자를 해서 수익도 좀 봤으면 좋겠고 그 주거 안정화나 그렇죠. 좀 잘 그게 제일 됐으면 중요한 것 좋겠습니다. 같아요. 네. 그런 면에서 이제 정부 관계자분들께서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 정말 간절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은 뭐 우리 또 3부 찍어야죠. 네. 또 다음에는 또 네. 우울한 내용으로. 다음에는 정말 긍정적인 뉴스를 가지고 우리가 화제를 삼을 수 있었으면 하는 바람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마무리할게요. 한 말씀 더 해주시죠. 네, 우선은 뭐 이사님하고 두 번째 찍는 건데 오늘은 좀 희망적인 내용을 전해드리고 싶어가지고 이 재개발 대상지에 소액으로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재개발이 되고 나서 입주권이 나오면 우리가 더 이상 집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최소한의 디딤돌은 마련이 되니까 여러분들 주택이 없어서 힘드신 분들은 특히나 좀 빠르게 움직이셔가지고 꼭 이 어려운 집이 없어서 서름 받는 일은 없으셨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네, 그런 생각을 좀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오늘 네. 전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네. 찍으시죠. 네.